어머, 모두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왜 이곳을 찾은 거죠? 어머, 고양이 아닌가요? 아우, 귀여워라. 안녕. 너 거기 왜 들어가 있던 거니?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고양이가 또 있네요. 한 마리가 아닌가 봐요. 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죠? 고양이가 사무실에 되게 많아요. 고양이 관련 사업이라도 하시나? 네, 저희 회사에 고양이가 3마리 있는데요. 도도, 미미, 쏠쏠이 해서 3마리 이름이 도미솔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단지 직원들이 길에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오면서 3마리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 녀석이 처음으로 데려온 도도. 이름처럼 정말 도도해 보이네요. 다음은요. 5개월 전 데려온 미미예요. 회사에서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 여기 오시면 얘가 쏠쏠이거든요. 아, 여기 있었구나. 쏠쏠아, 인사하자. 쏠쏠아, 인사하자. 어째 분위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유, 인사를 못 해가지고. 네. 심기불편해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솔솔이랍니다. 항상 여기 안에 있어요. 한 3달, 4달 정도 됐거든요. 네? 몇 달 동안 이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고요? 믿기질 않는데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먼저 솔솔이의 집 주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집안에서 꿈쩍 않는 솔솔이. 반면 다른 고양이들은 사무실이 내 세상인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어이구 신났네. 그런데 우리 솔솔이는 밖에서 재밌게 놀든 말든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데요. 속세와 단절이라도 한 듯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너 혹시 돌부처 아니니? 저희가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관절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화장실 가는 거 봤어요. 5번도 안 돼요. 5번도 안 되고, 그리고 사료를 먹은 적도 없어요, 낮에 저희 앞에서. 솔솔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오후 따사로운 햇볕에 일광욕을 즐기는 도도와 미미. 녀석들이 혹여나 배고플까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간식을 잊지 않는다네요. 누나 먼저 주자. 너희 참 회사 다닐만 나겠다. 그나저나 이렇게 다들 간식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 솔솔이는 어쩌고 있을까요? 다은아, 네. 우리 솔솔이 간식 좀 먹이자. 아, 간식이요? 간식이란 소리에 어머, 솔솔이 너도 솔깃한 거니? 장갑 껴야겠죠? 껴야지. 네? 간식을 주는데 장갑은 왜요?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네, 아니면 맞아서. 네? 맞는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마치 수술에 들어서듯 간식을 비장하게 챙겨들고 출동하는 직원들. 과연 솔솔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꿈쩍 않는 솔솔이에게 간식을 직접 대령하는데요. 아이고. 솔솔아, 너무한 거 아니니? 밑으로. 솔솔아, 못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플 솔솔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데요. 솔솔아, 한 입만 먹어봐. 몇 번을 말해, 안 먹는다니까. 간식 주려다 이 무슨 봉변인가요? 정말 눈물겹네요. 지금 너무 화났는데. 우리 직원분 상처받지 마세요. 토닥토닥. 이쪽 직원분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싫어한다거나 안 좋아한다거나. 솔솔이는 좋아하는 직원은 없고. 솔솔아,
추루를 앞에다가 놨어. 이번엔 회사 이사님이 시도해 보는데요. 추루. 화내지 않고 잘 받아 먹을까요? 네네, 괜한 기대를 했네요. 실패! 지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작전을 바꿔 집안으로 밥그릇만 넣어주려는데 밥도 싫어? 아이고, 이마저도 거부하네요. 눈빛 좀 보세요. 밥을 주려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지금 먹고 싶어서 혀 날름거리는데 그냥 안 볼 때 먹어요 이제. 네, 표정이 엄하잖아요. 솔솔아, 표정 좀 풀어. 먹어, 이따가. 응. 눈 좀 이쁘게 떠라줘. 결국 밥그릇만 놔둔 채 직원들과 제작진 모두 후퇴. 그런데 솔솔아, 너 눈에서 진짜 레이저 나올 것 같아. 쳐다보면 안 돼. 시종 불꽃 눈빛 발사하는 솔솔이를 위해 모두 안 보이는 곳으로 또 후퇴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솔솔이. 그런데 잠시 후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며 그제야 먹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녀석 어째 먹는 모습이 많이 불편해 보이네요. 솔솔이는 길에서 생활하던 친구인데 이제 구내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 길에서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구조해서 발치를 그때 구내염 때문에 송곳니 4개 두고 다 발치를 했어요. 조금 늦었으면 혀까지 다 괴사가 될 뻔했다고. 5개월 전 길고양이로 생활하다 구조돼 이곳으로 오게 된 솔솔이. 구조 당시 심각한 구내염으로 발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잡아서 이빨이 다 뽑히고 그리고 가둬놨다 이런 생각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녀석에겐 그저 두렵고 아픈 상처로 기억된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다 보니 직원들은 솔솔이에게 더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다은아, 네. 솔솔이 일광욕 좀 시킬까? 아, 일광욕이요? 온종일 집안에서 답답할 솔솔이를 위한 일광욕 서비스. 이렇게 집을 통째로 옮겨 하루에 한 번은 꼭 잊지 않고 해준다는데요. 참 정성이죠.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너무 저기 구석에만 박혀 있으면 애가 너무 좀 침체될까 봐. 아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앞에가 마침 공원이어가지고 가끔 새 같은 거 막 여기 앉거든요. 그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솔솔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냄새만 맡게 해주지 뭐. 남은 이빨도 아직은 괜찮다고 해서 근데 양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선생님도. 얼굴에 묻히지.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몇 번 시도는 해봤으나 역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봐주시는 걸로 이빨 상태나.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한 번 갈 때도 한바탕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은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동장에 옮길 때마다 아우 진을 쏙 쏘는다네요. 집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녀석인데 오죽할까요? 무서워. 조심하세요. 들어갈 수 있겠어? 어딜? 애를요? 그래도 돼요? 급기야 담요까지 동원. 솔솔아. 밀면 돼. 나가요? 솔솔아, 병원에 가야지. 내가 할게 내가. 보다 못한 이사님이 직접 나서 보는데요. 솔솔이 치아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구출하는 것 같아요. 솔솔아, 릴렉스, 릴렉스. 너무 싫어하는데. 미안해. 보는 제가 더 긴장되네요. 요리조리 손길을 피하는 솔솔이. 미안해.
애미안아. 아우, 어떡해. 결국 손까지 물리고 말았습니다. 울었어. 어떡해. 저리. 보이세요? 고무장갑에 구멍 났어요. 많이 다치셨나요? 어떡해. 빨간 약. 피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예, 저 사상풍 맞아가지고요. 상체가 한 10년 간대요. 오랜만이네요, 물린 거는. 아프죠? 4개나 있는 거라고? 이빨이 원래 씻겨놓은 것 같은데. 이동장에 옮기는 것부터가 거의 한두 시간은 저희가 대치를 할 정도로 제가 어떡할까? 제가 저렇게 둬도 될까? 큰 고민이에요. 모든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하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어느덧 업무 시간이 끝나고 모두들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누가? 밤새 사무실에 남겨질 녀석들한테도 퇴근 인사를 하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솔솔이가 인사를 잘 받아줄 리가 없죠. 마지막까지 솔솔이에게 홀대받은 직원들은 모두 퇴장하고 고양이들만 남겨진 사무실. 밤새 별일 없이 잘 지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집에서 나오는 제 솔솔이 맞죠? 이게 웬일인가요? 볼 일이 급했는지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해 보면 사료도 없고, 그리고 도도 미미 키웠을 때보다 사료 양과 화장실에 이런 양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되게 많이 먹고 잘 싸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근무하거나 저희가 쳐다보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저희는 솔직히 좀 같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데리고 온 친구인데 쟤한테는 이 장소가 더 불행하지 않나, 차라리 길에서 생활했던 게 더 행복해서 저러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편하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저희 있을 때 안 만져도 되니까 그렇게까지만 변해도 저희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솔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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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솔이부터 만나봅니다. 이름이 솔솔이에요. 솔솔? 솔솔이. 솔솔이요? 네. 이 아이가 가볼까요? 네. 아이, 얼굴 한 번만. 녀석이 좀 까칠한데 괜찮으시죠? 솔솔아, 선생님 오셨어. 아이가 되게 조금 딱 봐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겁이 많이. 사람을 항상 네. 경계하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솔이 얘기를 여기서는 좀 목소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저쪽 봐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솔솔이의 해결 방법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어디가 지금 일단 제일 힘들게 하나요, 아이가? 저희를 힘들게 하진 않고 아, 정말? 안타깝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제보를 드린 거거든요. 길에서 네. 한 1년 정도는, 1년 반 정도는 생활했던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구조하시는 구조는 제 지인이 네네. 밥을 주던 아이였는데 네. 군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구네요. 애가 이제 아픈 예, 애였어요?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한 그러면은 치료는 받았어요? 그러면 친구예요. 발치를 또 했어요. 발치를? 예,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심했으면 괴사까지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혀까지. 근데 송곳니 4개. 솔솔이 같은 경우 2살이면은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발치라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송곳니 4개를 빼면 20대인데 20대시죠? 네. 20대인데 이빨 4개만 있고 수영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네. 일단은 그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왜 얘가 마음을 안 여는지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문제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솔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집안에서 나오지 않은 녀석에게 직접 간식을 주려고 할 때마다 경계심이 심했었죠. 아, 저렇게? 밥도 싫어? 지금 방금 내밀잖아. 귀 보셨어요? 귀? 네? 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틀자마자 보이는 게 저 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뒤로 젖혀진다는 거는
상당히 무섭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그 수염 있죠. 고양이는 수염으로도 수염, 눈, 귀, 그쵸? 이걸로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수염이 뒤로 젖혀지면 그것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혀는 내밀어요. 혀를 내미는 것도 긴장할 때 하는 쩝쩝거리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면 아이들이 코를 잡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 핥고 수염 뒤로 가고 귀 뒤로 가고 전형적인 모든 걸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나 너무 무섭다고 지금 상황이. 간식을 줄 때마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의 행동은 결국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래서일까요? 직원들이 나간 후에야 간식을 먹기 시작했었죠. 아, 이렇게 먹는구나. 하지만 먹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아 안타까웠는데요. 너무 힘들게 먹네요. 아이가.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의 지금 치아는 좀 통증이나 이거 먹는 거를 봤을 땐 좀 심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치아 통증 때문에 더욱 예민했을 솔솔이. 그런 녀석을 돌보는 직원들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게 여기까지만 봤을 땐 어디가 제일 힘들죠? 아이가 힘들어요. 그렇죠. 입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든 것들은 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먹여주려. 그렇더라도. 일단 구내염만 있는 게 아니라 발치를 진행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 질환 중에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치아의 뿌리가 잇몸에 흡수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극심한 통증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을 표현하는 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질환이에요. 현재도 이와 관련된 통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소소리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님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애를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미처 몰랐던 솔솔이의 상태. 녀석을 위한 것들이 결국 녀석을 더욱 힘들게 했다니 직원분들 정말 당혹스럽겠네요. 녀석의 치아 관리도 신경 써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었나요? 최악의 지금 상황이 지금 칫솔질. 입이 너무 아픈 애인데. 더 싫죠. 솔솔이에겐 이 또한 자극이었겠어요. 반성하게 된다. 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치아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맛있는 치약, 물에 타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이한테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되죠. 고민은 또 있었습니다. 녀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때마다 난리도 아니었죠. 미안해. 소라.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블랑킷, 그 소위 말해서 저런 담요를 이용해서 아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 이때 엄청 세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다쳐요. 지금 손. 네, 고무장갑이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 블랑킷을 이용해서 아이를 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다고. 담요를 쓰긴 했지만. 담요를 쓰는 건 맞아요. 담요를 쓰는 건 맞는데 담요를 좀 올바르게 하면은 아이를 좀 더 편하게 안아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호자님이 다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도 긴장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도 상해 다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담요로 안전하게 고양이를 감싸는 꿀팁!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놔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를 고양이를 여기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모양을 V자로 만든 다음에 목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한번 싸고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고양이 목 뒷부분을 눌러 고정시킨 후 담요로 감싸주면 끝!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싸면 돼요. 이렇게 싸우시면 아이가 얼굴만 보이죠.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솔솔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는데요. 나오는 거 처음 봐. 집안에서 꿈쩍 않더니 어쩐 일로 나왔을까요? 저 화장실을 계속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녀석 정말 급했나 봅니다. 화장실은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얘처럼 경계심이 많은 애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해줘.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 발생.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심지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는 안 돼. 저건 치워야 돼요. 네. 지금 미미가 그렇죠. 저렇게 자극을 하는 거 얘가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 사무실엔 모두 3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했는데 경계가 심한 솔솔이와는 잘 지낼까요? 이렇게 쳐다 응시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긴장도가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솔솔이가 먼저 고개를 약간 돌렸어요. 미미와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하는 솔솔이. 그건 솔솔이가 먼저 피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미는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제 솔솔이는 이제 또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쟁, 그러니까 싸움을 오히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 관련된 공격성,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주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성.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보호자님들은 이제 마음의 문제인지 마음의 병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근본적인 거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의 문제. 세 번째는 그 환경 자체가 아이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그 통증을 유발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상황이 생길 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자극에도 두려움을 느끼며 집안에서만 지내왔던 솔솔이. 그런 녀석을 돕기 위해 먼저 주변 환경부터 살펴봅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가 모든 공간을 긴장감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콘도가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층으로 돼 있잖아요. 고양이 콘도는 수직적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콘도를 만들어 갈까요? 솔솔이를 위한 환경 개선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고양이 콘도고요. 자, 그럼 솔솔이만을 위한 콘도 만들어 볼까요? 녀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일손을 돕는데요. 우와, 솔솔이의 새 보금자리 드디어 완성! 쉽게 만들었죠. 저희 목표는 솔솔이가 모든 걸 여기서 안전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장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하나씩 모래. 네, 이쪽 가위로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모래를 바꿔주실 때는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가 이전에 쓰던 모래를 한 10분의 1 정도 섞어주시면은 아이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훨씬 좀 쓰기 좋을 수 있어요. 의지감을 안 느끼면 이거를 1층을 화장실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밥도 먹고 안전하게 화장실도 쓰고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좀 덮어줄 거예요. 는 벽에다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야를 가려주면 돼요. 자극에 예민한 솔솔이를 위해 외부 시선도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솔솔이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이동장에 옮길 때도 피를 봐야 할 만큼 한바탕 전쟁이었는데요. 미안해.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담요를 들고 담담히 걸어 들어오는 나흥식 선생님. 드디어 녀석의 이동작전 돌입.
솔솔아, 이번엔 잘해보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천천히 담요로 녀석을 감싸는데요. 다들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때 그래서 안아주시면 돼요.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시면 돼요. 우와,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이런 아이가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네. 시야를 가린다는 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요로 솔솔이의 시야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새 집으로 이동시키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솔솔이. 괜찮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역시 당황하지 않는 선생님, 믿음직스럽죠? 시야를 가리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침착하게 솔솔이를 다시 옮깁니다. 힘 엄청 세. 긴 사투 끝에 안전하게 새 집으로 입성. 됐어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제가 들어가서 저 공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은 좀 놔둘게요. 제가 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생각보다 공격하진 않죠. 그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예요. 아이한테는. 시야에 눈에 띈다는 거는 긴장감을 계속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면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긴장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시야가 참 중요하군요. 어쨌든 솔솔아, 새 집에서 잘 지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녀석을 오히려 힘들게 했던 직원들. 올바르게 다가가는 법도 알아야겠죠? 솔솔이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안 좋은 기억으로만 살았잖아요. 일단은 단계를 가지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거든요. 조급한 마음은 금물. 솔솔이에게 다가가는 법 배워볼까요? 아이 얼굴이 보이는 쪽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아이 얼굴 표정 설명드렸던 게 보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놓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 솔솔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대략 이게 22cm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려놨던 담요를 치우는데요. 곧바로 반응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나가시면 돼요. 먼저 멀리서 보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다시 이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오셔서 거리를 좀 좁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하악질 안 하는 거죠. 일단 하악질 안 할 때까지.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고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데요. 이 과정은 사람이 다가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면 다시 나가. 네.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솔솔이 주변을 맴돌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여기 손을 댈 수도 있어요. 대고 뗄 수도 있어요. 대고 떼시고.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을 그리고 열어놓고 밥은 주셔야 되니까. 그죠? 문을 이렇게.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목소리, 제 목소리가 들려도 아이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경계가 심한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 반복 학습해볼까요? 먼저 고양이와의 거리를 천천히 조금씩 좁혀가고요. 이때 외부 자극은 절대 주지 말아야 하죠. 사람이 다가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친해질 수 있답니다. 아, 무엇보다 꾸준한 연습 잊지 마세요. 이번엔 직원이 실전에 나서보는데요. 소리를 보시지 마세요. 조용히 드세요. 옆에 간식 그릇을 넣어줘도 전처럼 심한 경계를 하지 않는 솔솔이. 침착하게 배운 대로 잘하셨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솔솔아, 너도 잘했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꾸준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자극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교육해 주는 거. 그다음에 사람도 몸이 안 좋으면 계속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파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안 아플 수 있게끔 진통제. 그거를 같이 병행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만질 수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솔루션 이후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직원들. 하루에 3번씩 반복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개선되지 않은 한 가지. 여전히 자기 몸에는 손도 못 대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둘 순 없겠죠? 네네, 나항식 선생님 또 출동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솔솔이는 잘 지냈어요? 근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들어요. 근데 중간중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럼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이제 문을 열어놔도 밥을 먹고. 직원들 앞에서도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솔솔이. 와, 이게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일단 사람이 있어도 밥을 먹기는 한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애들이 네.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병원 가려면 매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만져서 좀 편하게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병원 이동 시 담요를 쓰는 법을 배웠었는데요. 만지는 걸 거부하는 탓에 실패만 거듭했다고 합니다. 다시 배워볼까요? 담요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 덮는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해보이는데요. 그렇죠.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싸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싸세요. 싸세요. 싸셔야 돼요. 다 싸. 그렇죠. 다리가 나오면 안 돼. 다리가 나오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 상태에서 아예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 목덜미를 항상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무슨 일 있으면 누를 수 있다는 상황으로 만지시고 반대편 손을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도망치지 않게 목덜미를 살짝 눌러준 후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면 뚜껑을 닫습니다. 이러고 이제 병원 가면 돼요. 이게 이동하는 방법. 일단 만약에 그렇죠. 그때까지 병원 가려면 아주 도망 다니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거 열고 알을 다시 넣을 거예요. 네. 이동장 안에서 꺼낼 때도 침착하게 천천히. 이걸 연습해도 돼요. 꼭 병원을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일단 여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기 들어가는데 무조건 병원 가면은 또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을 이렇게. 어머, 선생님. 어머, 지금 솔솔이를 아는 거 맞죠? 밀착한 상태에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좀 시각적 공포를 조금씩 열어주는 거. 우리 솔솔이가 달라졌어요.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 만져보세요. 괜찮아. 여기를 만져보세요. 어머머머, 녀석을 만지다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죠. 솔솔이 만지고 있어요. 제가 다 뿌듯한데요. 길거리에서 구조된 후 새 삶을 찾았지만 내내 마음을 열지 못했던 솔솔이. 이제야 서로 가족이 된 듯합니다. 그때까지는 나오면 항상 무서운 일만 있었어서 그래요. 무서운 애가 아닌데 눈꽃도 좀 떼주고 눈꽃 좀 떼주고 괜찮아. 이사님, 괜찮으세요? 좀 됐으면 다시 넣어줄게요. 앞으로의 솔솔이의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솔솔아,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무 일도 안 해. 힘든 건 안 해줬잖아요. 아시겠어요?
만져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수건에 쌓여져 있긴 했는데 애가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스럽네요, 진짜. 아이가 한 번도 이렇게 막 심하게 하거나 발버둥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밥 주고 오게 하고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서 이렇게 안아서 좀 꺼냈다가 좀 그냥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 연습을 하면은 아이가 병원 갈 때도 좀 쉽고 누가 와도 편안하게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공포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셔서 작은 박수를. 네, 아니에요. 만졌어요. 네, 만져야죠. 자신을 위한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솔솔이. 이젠 아프지 말고 회사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 솔솔이 화이팅!